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사랑에 눈이 멀어 남자한테 배신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게 된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게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만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게 되어 만났습니다. 그날 가볍게 부킹을 하고 저는 친구들과 집으로 가고 그 사람도 가고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땐 그냥 나름대로 괜찮은 이미지였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하면 약간의 선입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얼굴 보고 연락처 받고 헤어졌습니다. 처음 만나서 영화를 보자고 한 영화는 공포 영화였고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영화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끔찍하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서로 통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인연이 아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화책 좋아하냐고 물었지만 제가 솔직히 만화광입니다. 그 사람과 만화책을 보다 보니 그만 집에 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서울에서 만났지만 제가 거주하는 곳은 파주입니다. 거리가 거리인 만큼 그 사람에게 늦었다고 하니 그 사람 차도 없으면서 제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서둘러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얘기 좀 하다가 도착하니 저희 집 가는 버스가 결국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서울 가는 버스 끊어질지 모르니까 바라다 주지 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택시 타고 제게 데려다 주면 집 근처에서 제게 가볍게 입맞춤을 하였는데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집에 간다고 하였는데 당황스럽게도 그냥 그 사람 그날 서울 못 올라가고 근처 게임방에서 밤새고 새벽에 올라갔다고 하였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러 다시 서울로 올라갔네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만나다 보니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기 시작하였고 떨어져 있기가 싫더라고요. 정식으로 남친이 된 거죠. 그때 때마침 제 남친은 형과 둘이 살고 있었고 형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여 이사 간 그 집에 방이 하나 남길래 제가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별 말을 안 하셨습니다. 해서 제가 그렇게 남친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붙어 있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치만 행복도 처음에만 느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남친 아빠. 말씀도 없으시고 선해 보이시길래 잘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남친 아빠는 백수에 노가다만 몇십 년을 다녔고 자식들 등록금까지 뺏어서 화투를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친 지아빠 또라이 새끼라고 욕하면서도 결국 혈육이니까 제가 자기 아빠 흉 조금이라도 보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군요. 갑자기 나타난 아빠로 제가 갑자기 며느리가 된 것처럼 남친 아빠가 제게 아침에 밥해라, 집에 오면 반찬 새로 만들어라, 청소해라 등등 여러 가지 시키더군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 아빠니까 열심히 해야지. 잘하면 나를 이뻐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 산지 3개월 만에 노망 드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친척들이 절대 못 모신다고 하였다고 자기가 모실 거라고 하면서 데려왔습니다. 노망 나신 할머니 뒷바라지까지 하게 된 거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 제가 힘들어하니까 제게 물질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더군요. 가끔 주말에 나가서 만난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도 저녁 시간대 맞춰와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남친 아빠는 묵은 반찬은 못 먹는다고 늘 새 반찬을 하라고 하고 오빠가 볶음 요리를 좋아해서 볶음 요리 위주로 하면 남친 아빠는 네 아빠 중국 사람이냐? 너희 집은 음식을 다 튀겨 먹냐? 쇼킹한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친 아빠와 둘이서 테레비를 보는데 아빠가 귀엽다고 제게 뽀뽀를 하려 했는데 일반적인 가벼운 뽀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거부해버렸죠.
그 사실을 오빠한테 얘기를 조심스레 했더니만 남친은 귀여워서 그랬다고 별거 아닌 듯 말을 이어가더군요. 이전까지 이왕 같이 살게 된 거니 결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더욱 잘하려고 했고 그 형과 아빠에게도 또 할머니에게도 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오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나와서 동생이랑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을 잊을 자신이 없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제가 나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군요. 마치 잊은 사람처럼요. 제가 살 붙이고 산 사람인데 그리고 그 집에서 여지껏 고생 참고 견뎠는데 좀만 견디면 그 사람 나와 결혼했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을 때 더욱 잘하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시아버지가 시엄마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 집에 오시게 되면 밥을 차려주면서 어느 날 제게 시어머니 대우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밥 차드리고 노망 드신 할머니는 매일 저를 때리고 또 가끔 집 나가셔서 다시 찾아오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 하나 믿고 모든 걸 버텼습니다. 제가 그 집에 있는 동안 직장 생활도 하면서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아주버니와 시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은 아예 없더군요. 열받으면 가끔 밖에서 혼자 소주 마시고 조용히 들어와서 자기도 하였네요.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제 생일 때는 늘 부모님이 미역국에 생일상 차려주면서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을 꼭 들었습니다. 제 남친 제 생일인데 미역국은커녕 자기 형 여친 왔다고 밥 차리라고 하였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엄마한테 전화드렸더니만 생일 축하한다고 미역국은 먹었냐고 하였는데 그 순간 서럽더군요. 그래서 클래식을 크게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듣던 중 이어폰이 빠져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렸더니만 제 남친 제게와 저를 주먹으로 때리더군요. 제 생일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악 크게 들었다는 이유로 맞다니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또 얼렁뚱땅 넘어갔었는데 그 사람 저랑 있을 때 제게 끔찍하게 잘해준 적도 있지만 매일 회사 늦는다고 피곤하다며 제 얘기 하나도 안 들어줄 때도 있고 저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친 아빠가 제게 그러더군요. 너희 결혼 안 하냐? 제 남친은 그 말에 지가 알아서 한다고 남친 형은 제게 자기 동생이랑 나랑 결혼하는 거 반대라고 하였고 남친 아빠는 그래도 결혼해라. 남친은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 또한 결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더 있을 자신이 없었고 남친은 알아서 한다고 하여서 그럼 제가 이 집을 떠나 나가서 살자고 하니 할머니는 누가 모시냐 아버지는 누가 모시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 속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저와 살면서 그저 식모 취급밖에 안 했으니 그 집을 나와서 시간이 지나 다시 남친과 밖에서 만났습니다. 가끔 걔네 집에 가서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요. 남친 아빠가 제게 저희 부모님 한번 뵙자고 그리고 너 나간 김에 부모님한테 가정교육 제대로 받아서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남친 아빠 지가 뭔데 제게 가정교육 그런 얘기를 운운하며 말을 합니까? 지 새끼 용돈 벌어 오라고 회사 다니라고 시키면서 시할머니도 친척들이 용돈 준다니까 모신다고 해놓고 늘 제게만 맡기고 나가서 고소치고 나를 무슨 식모 취급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 그 당시 아빠가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였더니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네가 뭔데 무시하냐고 하였고 말 끝에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말라며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고 정말이지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만난 정이 있다고 제 남친은 포기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계속 만났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남친 핸드폰으로 여자한테 계속 문자 오고 전화가 오고 누구냐고 했더니 아는 동생이라고 저 만나면서 그년도 만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까놓고 그 애랑 사귀냐고 했더니만 아니라고, 죽어도 아는 동생이라고 그러다 그 애가 오빠에게 메일 보낸 걸 봤는데 아는 동생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했더니 미안하다고, 자기 만나 고생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오빠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제가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 다시 내게 돌아왔습니다. 저희 사이는 남들이 보기엔 여인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제가 늘 오빠가 그 애와 연락하고 만날까봐 가슴 졸이면서 잠도 못 자며 잘 먹지도 못하였고, 오빠는 저 앞에서 늘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의심이 생기고 참다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애와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 걔한테 더 많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날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저랑은 정이라더군요. 그러면서 그 애와는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 애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나를 막 때리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더군요. 그러면서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라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 밀치면서 난 널 사랑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모두 받아들였는데 너는 겨우 정이라고 말해? 그 애와는 아는 동생이라며 나를 속이고 미쳤어? 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이라는 여자 유부녀입니다. 칵테일바에서 일하는 24살짜리 여자애, 유부녀인데 둘이 좋아하는 사이랍니다. 그 사람 제게 무섭게 쳐다보며 야, 너 힘들면 나가라고 안 했어? 거지 근성 있어? 라고 하며 내가 네 보고 언제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냐? 진짜 웃긴 년이네? 그 말이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제 자신이 더욱 무너지더군요. 그 사람 그렇게 그 말을 하고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다 갔습니다. 그 사람과 그렇게 헤어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사이면 진작에 말하지. 너도 나 때렸으니 피장파장이다. 잘 살아라. 라고 보냈는데 그동안 있었던 식모살이 기분 더럽습니다. 그 사람 2번이나 저를 우롱했으며 제 사랑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제게 따로 연락하는 그녀를 속이며 아무 죄책감 없이 그녀를 좋아한다. 너는 정 때문에 왔나왔다.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동안 제게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 말이죠. 제가 옛날에 놀던 사람들 좀 압니다. 저희 친척 중에 그런 쪽에 일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제 모든 상황과 지금의 상황까지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제게 지금껏 상처와 우롱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사람, 더 큰 비수로 가슴을 베어봐야 알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제가 완전 병신짓 한 것은 맞지만 사랑이라는 2글자 앞에 앉아서 뒤통수 맞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